네, 들으신 것처럼 기존에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미사일 발사 일정은 8일부터 25일까지였는데 시기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오늘 발사를 했는데요. 총 예고 기간도 7일로 상당히 압축된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이 시간에는 양욱 국방위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발사 기간 앞당긴 걸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무조건 발사하겠다. 예. 더 이상 우리는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네.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기존에 통보를 했던 시간이 8일부터 25일까지 상당히 좀 긴 기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하루 당기고 그 7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자체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무조건 그 가능한 기회에 제일 먼저 발사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 사실 이제 2월 8일이 내일이 보면은 이제 뭐 우리는 구정이기도 하지만은 네. 북한으로서는 또 그 창군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날을 많이 챙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2월 16일에는 김정일이 생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어떤 굉장히 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오늘 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보통 날씨로 했을 때 이제 기상 여건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오늘이 가장 북한 그 동창군 기재 날씨가 가장 바람도 없고 하늘도 높고 맑기 때문에 오늘 또 아니면 이제 10일 연휴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발사한 이유도 역시 기상 여건 좀 연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가능한 시기에 제일 먼저 빨리 쏘겠다라는 것이고, 네. 원래 이제 그 장기 예보에 따르면은 한 8일 정도에 원래 이제 눈이 온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눈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판단한 것이, 그럼 8일 오전 정도에라도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북한이 아예 그 발사 그 예정 일자를 7일로 이제 앞당겨서 통보를 함으로써 예. 오늘 오늘 발사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속보에 의하면은 지금 궤도를 현재 추적 중에 있고, 일본 예. 정부가 밝히기로는 미사일 한 발이 이제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가 됐다. 이것은 그럼 우리가 원래 그 알고 있었던 궤도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예, 원래 알고 있던 예정된 궤도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이 백령도 쪽을, 상공 쪽을 지나서 예. 이렇게 뭐 군산 앞바다 쪽을 지나고 서해 쪽을 쭉 지나와서 내려가는 경로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경로상에는 오키나와도 인근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북한이 통보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3단 로켓이기 때문에 단분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제 추진되는 1단 로켓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것이 그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군산 앞바다 쪽에, 한 군산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200km 정도 떨어진 앞바다 쪽에 이제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 페어링이 제주도 앞쪽에, 그러니까 그 남방 쪽에 이제 그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단 그 로켓 분리되는 것이 그 이제 필리핀 루손 앞쪽에 떨어지지 않나, 예.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예정대로 남쪽으로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긴급 NSC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소집을 한 상황인데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게 우리 영토나 영해를 침범하게 되면 우리 군이 직격 요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과연 지금 사거리가 10,000km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맞출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영토와 영해를 침범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는 이 로켓의 경우에는 예. 결국 이제 영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해 쪽을 지나가게 되는데 영해 위를 지나갈 때 고도가 몇 킬로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그 백령도를 지날 때 한 80km 정도 상공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영공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한 100km 정도권까지가 영공으로 파악을 합니다. 예. 그러면 180km로 지나갈 때는 일단 우리 영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영공이란 개념도 결국 뭐냐면 그 나라가 가진 국력이 미치는 범위를 영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만약에 100km 이상, 180km 혹은 200km, 300km까지라도 그거를 뭔가 맞출 수 있는 무기 체계, 뭐 예를 들어서 뭐 SM-3 같은 그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 영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요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러한 수단이 아직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어떤 방공 시스템 가운데서 이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데서 가장 높은 고도가 닿는 거는 역시 이제 패트리어트 팩2, 뭐 팩3. 근데 뭐 팩2 같은 경우는 15km 정도가 한계고 네. 팩3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30에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사드 논란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러한 40에서 50, 150km 정도의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예. 얼만큼 우리가 취약한 일인지 아마 이제 이번에 국민들이 좀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로켓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차츰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미사일의 성능은 종전과 어떨 것 같습니까? 비교해봤을 때. 근데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이야 보도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은 예. 그 기존에 지금 이제 동창리 발사대의 높이가 한 17m 정도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네요, 기존에 그렇죠. 예. 기존에 50m였는데 67m 정도까지 높아졌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50m일 때 발사된 은하 3호의 길이는 30m였습니다. 예. 그러면 한 17m 정도 높아졌으니까 뭐 얼추 한 뭐 15m 정도 로켓도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기존보다 이제 한 50% 정도 커진 길이라고 할 수 있죠. 45m 정도의 덩치는 커졌고. 네, 덩치는 커졌고 그러면 자 로켓이 덩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그 아무래도 중량이 더 늘어날 거고요. 연료도 많이 들어가고. 연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에 탑재할 수 있는 탑재물의 중량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로켓 모터, 엔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로켓 모터를 장착을 한 상태로 띄어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예. 이게 올라갔을 때는 그야말로 북한이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더 성공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은하 3호 같은 경우는 탑재하는 탑재 중량이 100kg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100kg 정도로 가지고 핵탄두를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대부분 관측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만에 하나 예. 경량화 소용, 핵의 경량화 소용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한 500kg 정도가 한계가 아니겠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그 발사되는 이 새로운 발사체, 뭐 은하 4호라고 부를지 5호라고 부를지 모르겠으나 예. 이 새로운 발사체가 그런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고 탑재하고 보낼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해야지 예. 그야말로 이제 뭐 미국에 대한 협박도 북한이 그 늘상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과연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장거리 발사체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갖춰졌는지 이 두 부분이 가장 관심이 모아졌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일단 저희 이태수 기자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북한이 전격적으로 강행한 9시 30분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 당국자와 일본 정부가 이같이 공동으로 같이 발표했는데요. 그 최근 북한 전문가 집단인 38노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크기는 30m짜리 기존의 은하 3호보다 50% 정도가량 크기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은하 3호의 사정거리는 9,656km 정도로 미국 서부 해안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1단에서 3단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레인을 이용해 2단과 3단까지 장착하는데 사흘 정도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번 미사일이 그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존의 은하 3호보다 크다면 미국 서부 해안을 넘어서 미국 중부 혹은 그 전역까지 사정권에 둘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근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한 로켓의 궤적을 보면 그 사정거리가 지난 2012년의 은하 3호와 비슷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북한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만큼 그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는 현재 안보리 긴급 소집을 주 유엔 대표부에 지시한 상태입니다. 네. 네, 정치부 이태수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뭐 지금 시기 자체는 어제부터 계속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일찌감치 쏘는 것이 북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걸까요, 박사님? 결국은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발사했다는 행위 자체에서 가져다 오는 상징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이 가서 지금 뜯어 말렸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니들 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핵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다위 방문했을 때 북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냥 뭐 거의 그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 오죽하면 우다위가 와서 우리는 할 말을 하고 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고 발사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능력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이 우리가 기존에 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과 결합했을 때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다. 결국 북한이란 나라 자체는 이제 핵으로서 어떤 그 국제사회에 당당한 주권을 갖게 되는 나라다. 예. 라는 그러한 자기 내부적인 논리들을 뭐 내부에뿐만 아니라 예. 국제적으로 이제 내놓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주변 나라들이 어떠한 짓을 해도 우리를 흔들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승리를 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정치적인 승리에 바탕을 했을 때 결국 이것이 김정은의 업적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의 위상은 더욱더 강화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란 체제 자체는 더 이상 그 새로운 지도자에서 흔들리는 체제가 아니라 예. 이제는 앞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게 결국 북한이 가져가는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일단 분리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반 그리고 평양시로는 오전 9시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북한이 애초에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할 때는 지구 관측 위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미사일이라고 본 거잖아요. 같은 발사체를 두고서 지금 위성, 미사일이라는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위성과 미사일의 일단 차이점이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동전의 앞뒷면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발사체 자체가 결국은 이게 이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이냐 아니면 예. ICBM이냐 소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발사가 돼서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제 우주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쭉 가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우주 발사용 그 위성 발사용 로켓이 되는 거고 네. 이게 거기서 다시 재진입을 해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떨어지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결국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한 끗 차이인데 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재진입시킬 능력이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얼만큼 정확한 위치에 떨굴 수 있느냐, 그다음에 원하는 위치와 장소로 떨굴 수 있냐가 또 새로운 기술이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진입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낙하물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이 된 상태로 떨어지느냐, 예.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근데 네. 어쨌거나 일단 우주로 뭔가를 쏘아 올려서 그 우주 궤도 안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ICBM으로 가는 능력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보면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존에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던 패턴이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4차 핵실험을 하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이 주변의 눈치를 안 보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로켓 발사나 이런 거를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뭐 이게 의미가 있건 없건 간에 위성 비스무리한 걸 우주 공간에 띄웠는데 예. 이걸 가지고 제재하기는 좀 약간 좀 명백한 제재를 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국제사회가 모여서 결의를 하거나 규탄을 하거나 하면은 그걸 빌미로 핵실험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 할 때는 핵실험을 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로켓 발사를 한 건데 근데 이번에는 그럼 우리 빌미 따윈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4차 핵실험이다 해서 핵실험 한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로켓 발사를 한다. 이거는 결국은 어떤 이제 더 이상 이 로켓 발사 자체를 활용해서 뭐 핵실험의 빌미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우리는 핵실험대로 그냥 쭉 꾸준히 앞으로도 할 것이고 예. 이 로켓 발사는 로켓 발사 나름으로 그 내부의 정치 일정이나 상황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예. 결국 이런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더 이상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는 예. 그런 그 시국은 아닐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약간은 좀 이렇게 하강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로켓 발사보다 그 핵실험 자체가 굉장히 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작은 걸 먼저 하고 큰 걸 딱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단절이 계속 길게 될 수밖에 없는데 큰 걸 하나 터뜨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일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약간 뭔가 자신들 나름으로는 하강 국면으로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 제가 함부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긴 뭐한 것이 예. 이제 북한이 이 다음부터 국제사회나 혹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향해서 어떤 식의 메시지를 보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해석될 여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네.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 패턴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로켓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핵실험을 하고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당신들의 어떤 국제적인 그 광범위한 제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먹히지 않는다. 이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지금 북한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더 이상 국제사회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 꾸준하게 뚜벅뚜벅 우리가 원하는 길을 향해 가겠다. 핵 개발은 핵 개발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ICBM은 ICBM대로 개발하고 예. 그다음에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그대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핵 능력이 가진 나라로서 가겠다. 아무리 뭐 우리에게 뭐 이런 어떤 당근이든 이런 걸 제시해도 소용없다. 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 네. 북한이 4번 핵실험 감행한 이래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지금 전화 통화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이상 그럼 북한의 도발을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어떤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다.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쪽에 당연히 무게가 실리겠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고립이 뭐 두려울 게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그게 이제 눈치는 보고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또 한번 보면은 우리 소위 3차 핵실험 때도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당시만 해도 중국이 조금 좀 어떤 힘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후에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압박을 가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북중 간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북한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뭐 핵실험을 하고 로켓 발사를 하고 해도 소위 이 주변국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북한의 행태를 딱 끊을 수 있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혹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일본도 네. 마찬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단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국가들 간의 간극을 북한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이에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 얘기 계속 하지만은 예. 육자회담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북한이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뭐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여야 된다. 최소한 테이블에 있을 때는 얘들이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렇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과는 좀 다른 여태까지와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7일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와 관련한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불구하고 북한이 일단 도발을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거는 상징성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것은 역시 상징성도 상징성이겠지만 상징성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야말로 국제 질서를 흔들어 놓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가져다 줄 국가 이익이 뭐냐를 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되려 이렇게 상황이 세지면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소위 육자회담 구도를 보고 있으면은 과거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일본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가 돼서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간 냉전적인 구도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이 북한이 자꾸 행동을 함부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살짝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소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북한이 행동을 함부로 하면 할수록 긴장이 높아지고 미국의 어떤 군사력이 배치가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을 러시아나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서 네. 결국 과거의 그런 냉전적인 대결 구도를 끌고 가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긴장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그 단계로 끌어가려는 것이 북한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름 그래도 그 나라들의 어떤 습성이나 방향에 비했을 때 나름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왔지만은 예. 솔직히 이 나라들이 행동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호 조약이 존재하는 예, 예를 들어서 조중 우호 조약 그러니까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 우호 조약이 존재하고 있고 예. 러시아 사이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구도를 끌고 가려는 북한의 노력 자체가 만약에 성공했을 때 예. 이때는 그야말로 신냉전 체제가 다시 한번 고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북한의 목표일 수 있다. 그럼 그 과정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지원을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다시 그 어떻게 보면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태수 기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은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2분 평양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1단과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종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 국방부는 추가 성공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의 소식에 의하면 낙하물 3개가 바다에 떨어져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미사일 1단 추진체가 서해상에 낙하했고, 그러니까 저희가 1단 페어링 분리까지 성공했다는 얘기를 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전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그 아까도 이제 뭐 우리가 성공 여부를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는 순조로운 겁니까 그러면? 순조롭죠. 순조롭죠. 그다음에 일단 뭐 어느 지점에 떨어졌는지 봐야겠지만은 예. 북한이 이제 낙하 예상 지역이라고 통보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지역 내에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단 분리도 제대로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기 위치에서 제대로 된 거고, 그래서 그 원래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궤도에 정확히 올라가는지 여부는 뭐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은 지금 이거를 지켜보고 있는 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뭐 단순히 우리 이지스함에서 뭐 감지를 했겠지만은 그거 예. 이외에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그 추적을 하기 위한 별도의 그 연구함이 있습니다. 그 이제 하워드 로렌젠이라는 그 배가 있는데 예. 얘는 이 배가 되게 웃긴 것이 그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해군 배인데, 그러니까 예. 그 운용하는 주체는 미 공군이 되는 거고, 예. 그야말로 이게 이런 미사일 발사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서 특화된 연구선입니다. 그러니까 예. 군함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뭐 미사일이 달리고 포가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레이더만, 예. 강력한 엑스밴드 레이더만 장착된 배가 있는데, 예. 이게 2014년에 건조된 신형함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배치가 돼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고, 예.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코브라 볼이라고 그래서 정찰기도 이 뭐라고 그럴까, 탄도 미사일의 궤적만을 추적하는 그 정찰기가 있습니다. RC-130 계열의 그 정찰기가 있는데 이것들까지 추적이 되고, 그다음에 인공위성들 같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모였을 때 예. 이제 완벽하게 언제 이제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 뭐 두세 시간 정도 시간은 더 걸려야 정확히 확인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